영화로운 상담소. 요즘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멋있게만 보였던 영화 속 인물들도 우리처럼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스크린 속 인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 여기는 영화로운 상담소입니다. 지금부터 상영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바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싱그러운 자연 속으로 발걸음을 옮긴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대신 사계절의 작은 밭과 따뜻한 부엌을 선택한 그녀에게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깊은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나가는 동네길 고양이 잡을 수 없는 지난 날처럼 손살같이 사라져 그 누구도 위로 못할 이 마음속을 비틀비틀 그 사이를 건네 파도 같던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걸 잃고 쓰러져 버린 그 순간이 떠오르면 별 수 없이 걷는 이 길 위에선 흘러내리는 눈물 따위 티내지 말아야지 그 누구도 위로 못할 이 마음속을 걷고 있네 떠오르네 또 걸어가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는 한 취준생입니다. 아니, 이제 취준생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럽네요. 처음엔 잠깐 머무르다 갈 생각이었어요.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었죠. 그냥 잠깐 배가 고파서, 그래서 밥을 먹으러 내려간 거였어요. 근데 어느새 시간이 꽤 지났네요.
여기서의 생활도 1년이 꼬박 지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마냥 편안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닭이 우는 소리에 눈을 뜨고 밭에 나가 흙무치며 일하다 보면 도시에 있을 땐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지은 채소로 밥상을 차려내면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고 이런 게 삶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도시에서 일할 때는 매일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거든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 늘 버겁고 벅차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여유 없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앞만 보게 됐어요. 매일같이 회사 모집 공고에 쫓기고 며칠 남지 않은 도시락 유통기한에 쫓기고 쫓고 쫓기기만 했던 것 같아요. 고향에 내려와 하루 이틀 지날수록 한껏 긴장되어 있던 몸과 마음이 풀어지어서인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기필코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해서 이 깡촌을 벗어나리라 다짐했는데 지금 보니 저 시골이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은 어떻냐고요? 느지막이 새소리와 창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뜨면 텃밭에 있는 배추를 캐서 뜨끈한 배추 된장국에 밥 한 그릇 제대로 먹기도 하고 봄나물로 파스타를 만들어 먹기도 봄꽃을 튀겨 튀김을 먹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니 손수 막걸리도 만들어 먹었죠. 왜 고전문학에서 선비들이 그렇게도 자연에 심취한 글을 써댔는지 알 것 같기도 했어요. 또 고향에 내려와 제 27 인생 중 절반 넘는 시골살이를 함께한 친구 재아를 만났어요. 재아는 일찌감치 도시에서의 삭막한 삶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느꼈는지 과수원을 하고 있었죠. 멀리서나마 소식만 들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재아를 도와 과수원을 보살피기도 하고 은숙이가 내려왔을 때는 셋이 늦은 밤 계곡 바위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죠. 이런 매일이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겠다 뭐 그런 얘기?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제 몸과는 다르게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처음 제 마음에 걸림돌이 생겼을 때는 얼마 전 대학 동기들과의 만남이었어요. 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주는 모임이었는데 오랜만에 도시로 올라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다들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 있더라고요. 한 명은 회사에서 팀장이 됐다고 하고 또 한 명은 해외로 발령받았다고 누구는 결혼한다고 하고 저는 그냥 웃으며 축하해줬지만 속으로는 저와 자꾸 비교가 됐어요. 나는 여기서 멈춰 있는데 다들 이미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기차에서 문득 나 혼자 뒤처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은 헷갈려요. 이게 용기 있는 선택인지 아니면 도망이고 회피였던 건지. 남들은 다 잘해내는데 저만 어려워하는 걸까요? 밭일을 하고 계절 따라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저에게 꼭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친구들이 도시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나만 여기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점점 앞서가고 있는데 저만 여전히 제자리. 뒤처진 건지 잠시 쉬는 건지 그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막상 제가 그 길 위에 서보니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안 들어요. 도시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머물러도 될까? 이 선택이 잠깐의 도피인지 아니면 나다운 삶으로 가는 길인지 그 불확실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냥 괜찮은 건지 묻고 싶어요.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시간도 의미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혜원 씨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혜원 씨의 사연은 주위를 둘러볼 틈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분들도, 잠깐 숨 고르기 위해 멈춰선 분들도 모두 공감하며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혜원 씨의 말을 듣고 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늘 나아감과 멈춰섬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멈춰선다고 해서 결코 지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멈춰서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혜원 씨는 도망과 쉼 사이에서 확신이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이 들어 잠시 몸을 피하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니까요. 도망이든 쉼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혜원 씨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도망칠 구석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혜원 씨의 사연을 듣고 닉네임 복소사님이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현재 전북 부안에서 배추 농사를 짓고 계신 30살 청년분이고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내려왔을 때 취업하고 공부하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 뒤처지는 것 같으셨다고 해요. 물론 조급한 마음도 들었지만 자신만의 방법대로 나아가다 보니 결국 본인을 믿어줄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배추를 심을 때 아주 심기라는 말이 있대요. 온상에서 기른 모종을 밭에 내다 심을 때 쓰는 말이죠. 아주 심기한 배추는 겨울 서리밭에 말라 죽을 일도 없고 훨씬 달고 단단하게 자라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아주 심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멈춰 있어야만 보이는 풍경과 마음의 움직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 나만의 방식대로 나아가며 가끔은 길가의 들꽃을 보기도 하늘을 보기도 하며 오늘 하루 일상의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문득 달라진 게 느껴져. 정말 어른이 되고 있어. 내 부족함이 보여도 더는 내가 별로 안 미워. 오늘 나의 마음보다도 몇 년 뒤를 떠올리면서 나는 자주 불안했어. 그때 모든 게 다 그랬어. 난 가끔 그리울 것 같아. 어리석었던 그래서 더 달리고 달렸던 날들 부르고또 부르던 모습이 새빨갛게 춤추고 뛰던 가슴도 난 요즘엔 하늘이 아름다워. 잘 알던 소리 새삼스러워. 비가 오면 그대로 담았고 싶어. 애쓰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싶어. 문득 떠나고 싶은 날엔 훌쩍 떠나고 싶은데 할 일이 먼저 생각나. 꽉 찬 캘린더를 바라봐. 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약속들이 두근거리던 내 주말들을 채우지만 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생각이 나. 많이 무모하고 어리석었던 그래서 더 달리고 달렸던 날들 부르고 또 부르던 모습이 새빨갛게 춤추고 뛰던 가슴도 난 요즘엔 하늘이 아름다워. 잘 알던 소리 새삼스러워. 비가 오면 그대로 담았고 싶어. 애쓰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싶어. 사랑한단 말을 더 쉽게 하고 싶어. 기억해 불안했던 나의 어린 마음을 겁먹은 채 세우던 어두운 밤을 그때 내게 말할 수 있다면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오늘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혜원이었습니다. 일본 작가 이가라시 다이스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리틀 포레스트는 한국적 정서와 풍경에 맞게 새롭게 각색한 영화입니다.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두고 고향 시골로 돌아온 혜원은 텃밭을 일구고 계절의 음식을 해먹으며 조금은 느리지만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죠.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세상과는 달리 혜원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진짜 나를 위한 쉼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도망쳐온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묻게 되죠. Don't think about it. I'll be here with you. 지나칠 수 없는 날이 있어요. 너무 졸린 만큼 보고 싶은 밤을 새줘요. 내 맘이 낯을 가려 왼살이 뜨거워졌던 그날 기억 모두 가져갈래요. 내 표정은 너에게 일었어. 나는 나를 멈출 수 없고 너는 나를 멈출 수 있어. 만남 없는 사랑도 어쩜 우린 다 했을지 몰라. 우리 지금처럼 날씨 이야기해요. 햇살 같은 그대가 가끔 와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처럼 날씨 이야기해요. 비가 내려도 낯설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다린 만큼 손을 잡아요. 비가 내린 만큼 보고 싶은 밤을 새줘요. 내 맘이 녹아내려 왼살이 뜨거워졌던 그대 기억 모두 얘기를 해줘요. 내 표정은 너에게 물었어. 나는 나를 멈출 수 없고 너는 나를 멈출 수 있어. 만남 없는 이별도 어쩜 우린 다 했을지 몰라. 우리 지금처럼 날씨 이야기해요. 햇살 같은 그대가 계속 와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처럼 날씨 이야기해요. 비가 오네요. 다정한 여기 무지개로 있잖아. 이토록 새로운 날들이 벅찼던 날씨가 뜨고 너랑 있으면 행복해.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어딜 가게 놔두겠어. 내 맘이 또 부러지면 내게 자주 찾아와줘요. 이 빛으로.
나도 고민 있는데. 임술래 감독. 차가운 새벽 공기에 난 몰래 눈을 떠네 이 도시의 컷! 나도 고민 있는데. 코너 속 코너.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크린 속 멋진 인물들도 이렇게나 고민이 많은데 영화 제작자들은 영화를 만드는 동안 어떤 고민들을 해왔을까요? 이번에는 제작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No creí que esto fuera a pasar. Ya estaba decidido que sola me iba a quedar hasta que. 임술래 감독은 원작과 일본판 영화가 가진 정서가 너무 일본적이어서 그대로 가져오면 한국 관객에게 어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결말의 정조인 전통 수용과 열린 결말 사이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국 현실과의 간극을 고민했다고 밝혔죠. 그래서 한국판은 전통으로의 귀의보다 잠시 멈춰 호흡을 고르고 다시 선택하는 열린 결말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실사판은 여름과 가을 그리고 봄과 겨울로 나눠 2부작으로 영화를 제작한 데 반해 한국판은 한 편 안에 사계절을 모두 담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감독은 한국 관객의 관람 리듬과 취향을 고려해 한 번에 보고 싶어하는 수요를 염두에 둔 선택이라고 하죠. 여러 고민들 중 핵심 난제는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원작 일본판에서 중요한 레시피 다수가 일본 식문화에 뿌리를 둔 메뉴들이라 한국 관객의 입맛, 기억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려면 한국 제철 음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이 관리자와 협의해 다수를 한국식으로 바꾸고 푸드 스타일링도 과장 없이 담백하게 가자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죠. 러닝타임 2시간 남짓인 영화를 제작하는데도 이렇게나 많은 고민이 담기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민도 당연한 것일지 몰라요. 우리의 복잡하고 또 어려운 고민들도 막이 내리면 잇따라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믿어요. 비가 온 뒤에는 환한 날씨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한 편의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죠. 우리의 긴 고민의 끝에도 금방 크레딧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여기는 영화로운 상담소 김효희였습니다. What are we doing here? This little heart 지금까지 제작의 정혜은, 기술의 이지원, 진행의 김효희였습니다.